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 31일까지 임기를 맡고 있는 대한전공협의회 22기 회장 이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대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8개월 동안 저희 전공의대 의료소송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공통된 질문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래도 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정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3-4번 같은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정도로 하루에 3-4번 겹칠 정도로 공통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 전공의분들이 대부분 관련되는 사건이 80-90%가 형사사건이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저를 고소한다고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 설명을 하려도 3-4번씩 반복되니까. 했었어요. 이제 그런 질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그런 질문 하나하나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환자나 보호자들이 진료하다가 고소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 공포심은 무지에서 오거든요. 내가 안개 속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지식이 필요해요. 이게 형사 절차라는 건 시간 흐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절차들이 있는지를 먼저 인식해야 되는데 크게 말해서 고소 전 단계, 고소 이후 수사 단계, 수사 단계는 경찰, 검찰 수사 단계, 그 다음에 기소되면 형사 재판 단계, 불기소되면 끝. 이런 단계적인 구조가 있어요. 근데 보통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사안들은 고소 전인지 고소를 실제로 했는지 애매한 단계들이에요. 애매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먼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실제로 고소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있어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그 방법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아유 김영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그런 시대는 이제 갔고요.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에서 다 검색이 가능한 형사사법 포탈. 형사사법 포탈. kics.go.kr 쉽게 형사사법 포탈이라고 검색을 형사사법 포탈 기억해 주세요.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그 사이트에 개인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그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건 검색해서 좀 검색하기는 어렵게 돼 있어요. 경찰서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 경찰로 가서 사건 번호를 확인하면 나한테 계류된 사건이 있는지가 나와요. 그 사건 번호는 형제라는 그 네임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2019 형제는 2019년도에 형사사건이 제기된 거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미 고소가 됐다면 사법 포털에 어디 경찰서 20 사건 번호 2019 형제 몇 사건명 뭐 업무상 과실치상 담당자 형사 사계 누구 전화번호 여기까지 이렇게 떠요. 근데 저희가 그 내용을 거기서 다 볼 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다 신청이나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일단 형사 사법 포털에 보이는 건 일단 딱 그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되는데 사법 포털에 내가 뜬다. 그러면은 난 고소를 당했구나 생각하는데 뜨지 않았다. 그럼 고소를 안 당했구나는 아직 안 당한 건지 앞으로 고소를 안 할 건지 좀 불명한 단계잖아요. 그래요? 그때는 일단 안 떴으면 아직은 고소가 안 됐구나라고 안심을 일단 하고 일단 안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들이 저희한테 그쪽에서 고소할 생각이 있다면은 증거를 수집하러 올 거예요. 녹음이나 녹취를 하거나 고소를 안 하는 이유는 대부분 저 같은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거 증거가 약해서 해도 안 돼요라는 소리를 들어서 안 하는 거지 증거가 있고 강력하면 대부분 고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약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증거를 만들러 와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시면서 녹음한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자기 대화를. 그래서 와서 선생님 그때 왜 그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괜히 말을 건다든지 그런 녹음들이 하실 거예요. 다시 접촉을 고소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좀 조심해야겠네요. 고소한 다음에 서로들 접촉이 잘 안 되죠. 각계하니까. 고소 전에 그 녹음을 하러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유의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리고 또 고소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의료 기록에 손을 대시면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겁나니까. 근데 뭐 합법적으로도 어제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교수님 그러니까는
그거 좀 자세히 적어놔라. 그거는 가능한 범위예요. 그런 것들은 원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미 돼 있는 기록을 지운다든지 고친다든지 없던 사실을 쓴다면 의료기록 위작 변작이나 위조 변조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이런 죄하고 차원이 틀린 면허에 손상이 가는 죄가 되기 때문에 더 오버하는 행동을 하지는 마시고, 다만 상대편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거기 굳이 도움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걸 좀 유의하시는, 대비를 하시면서 형사사법 포털을 보는 거죠. 오늘은 고소했나? 안 했나? 근데 사법 포털에는 이제 간단한 내용만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세한 내용 어떻게 보죠? 그러면 이 고소가 제기됐으면 고소는 고소창이라는 서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고소장을 확보하는 거죠. 이것도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예 국가 전체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이 사이트 이름이 되게 쉬워요. 오픈, 정보 공개니까 open.go.kr. 오픈고를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셔가지고서는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고소장을 정보 공개 신청을 하시고, 받는 방법도 이메일로 받겠다고 하면 저한테 이메일로 날라와요. 네네. 일단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받으면 고소장을 제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고소장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일단 고소장을 정보 공개를 해서 받기 전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소장 열람등사 시키면 바로 그날 오는 건 아니니까 며칠 걸려요. 그 기간 안에 뭐가 올 수 있냐면은 경찰한테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서는 언제 조사하러 나오실까요? 근데 그건 정해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만 있으면 연계해도 되거든요. 그럼 고소장을 본인이 분석하고 또 전문가한테 분석을 맡기기 전까지는 절대 그 조사에 응하지 마세요. 일단 미루는 게 필요하겠네요. 미뤄요. 약속을 미뤄놓고 이제 고소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고소장 보는 법인데요. 고소장에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어요. 고소장 먼저 구성이 위에 고소인이 나오고 그 밑에 피고소인,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이 나오고 그 밑에 고소 취지가 나와요. 고소 취지가 첫 번째 포인트인데, 고소 취지에는 내를 무슨 죄로 고소하는지 죄 이름이 나와요. 죄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법 위반까지 걸고 넘어지는구나. 업무상 과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고소하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부정건강보험 수령으로 그것까지 걸고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일단 감을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밑에 있는 범죄 사실이에요. 그 다음 목차의 4번의 범죄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이 쓰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범죄 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피고소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에게 뭐를 하는데 이래서 이렇게 했다. 이런 드라이한 범죄 사실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지 될 대상이에요. 그 사실이 있냐 없냐를 다투는 거니까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그 밑에 바로 고소 이유가 나오는데 이건 말로 설명하듯이 쓰여진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얘가 구성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3가지 포인트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이 고소장에 첨부해서 증거가 들어가는데, 이 증거는 원래 고소 당한 사람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기소 수사 끝날 때까지. 근데 대강 무슨 증거를 냈는지 목록이 보일 수도 있어요. 목록. 증거 자체는 절대 정보 공개도 같이 주진 않지만 녹취록 누구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가 포인트가 돼요. 알아야 될 내용들을 오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꼭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고소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으신 거는 방금 같은 상황이 되시면 처음에 어디? 형사사법 포털 검색해 보시고 사건 번호가 뜨면 어떻게 해요? 정보 포털, 정보 공개 포털 해서 고소장을 확보를 하시고, 그 전까지는 조사를 받으러 가지 마시고 고소장을 확보하시면은 대한전공의협회에 법률 자문을 신청하셔서 보내오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하시면 그렇게 딱 하시면 돼요. 키워드만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기억하기 쉬운데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